김소월의 진달래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달래꽃 역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봤던 가시리와 동일한 정서를 노래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러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정서를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이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7호조의 삼음보라고 하는 외형률을 지닌다라는 부분이 언급될 수 있어요. 자, 7호조라고 하는 거 음수율이라고 부르는 운율이 되는 건데요. 글자 수를 맞춤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나보기가 역겨워 라고 하는 7글자 뒤에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5글자가 오고요. 다시 한번 말없이 고이보내 라고 하는 7글자 뒤에 들이우리다 라고 하는 5글자가 오는 거죠. 이렇게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 라고 하는 글자 수가 반복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거 7호조의 음수율을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삼음보라고 하는 건 음보율인 건데요. 한 행 내지는 하나의 연 또는 하나의 구절이 3번의 호흡에 끈어읽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음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끈어읽어 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라고 3번에 끊어읽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3번에 끊어 읽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삼음보가 나타난다 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나타나 있는 운율 형성 방식을 이야기할 때는 7호조의 삼음보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7호조의 삼음보라고 하는 외형률은 민요조의 율격이다 내지는 전통적인 율격이 사용되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민요조의 율격, 전통적인 율격이라는 말 반드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율 형성하는 방식은 자,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과 마지막 연에 보면 들이우리다, 뿌리우리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내려가면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무엇 우리다 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혹은 뭐 종결 어미를 반복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반복함으로써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군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구절 내지는 글자를 통일시킴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걸 가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뭐 랩 같은 데서 나타나는 라임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가군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율 형성 방식으로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보내드리우리다. 마지막 년 봤을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흘리우리다 라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처음과 마지막 연에 반복된다는 점에서 수미상관의 표현상의 특징 사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운율 형성 방식 먼저 정리해봤고요. 자, 본문 살펴보면서 본문의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주목할 만한 표현상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 보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연에서 화자는 일단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를 떠날 때에는 이 되는 거죠. 그때 화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라고 정리하고 있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 결국 내가 붙잡거나 뭐 매달리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다른 말로 이별의 순응적이다 혹은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를 떠나가는 힘을 체념적인 태도, 순응적인 태도, 순종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연 보겠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거 일단 실제로 있는 마을의 이름과 실제로 있는 산의 이름인데요. 실제 지명을 사용했다 내지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했다 라고 이 부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실제 지명, 구체적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향토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얻게 됩니다. 혹은 토속성이라고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는 대상처럼 표현하게 된 거죠. 자, 이곳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제가 아름 따다 가시는 길에 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제목이기도 한 이 진달래꽃 굉장히 중요한 시어가 되겠죠. 자, 이때 이 진달래꽃은 화자가 느끼고 있는 화자의 사랑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당신이 나를 떠나갈 때 나는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화자의 사랑을 임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감정을, 그쵸?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감정을 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에 빗대었다라는 점에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내지는 관념적 대상의 객관화라고 하는 표현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말 한 가지만 보면, 자, 내가 꽃을 뿌린다 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꽃을 뿌리는 행위는 우리가 무언가를 축하하거나 축복할 때 꽃을 뿌리죠. 뭐 결혼식 행진할 때 이럴 때 뿌리는 거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떠나가는 길에 내가 꽃을 뿌려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은 떠나는 임을 축복하겠다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때 떠나는 임을 축복할 때 꽃을 뿌리는 걸 불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했을 때 산화공덕이라고 하는 임을 축복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라고 이 장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어차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가는 길을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태도가 되는 거라서 화자의 어떤 태도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한 보겠습니다. 내가 꽃을 뿌려드리는데요. 임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표현사의 특징 정리해보자면 사뿐히 지려밟는다 라고 하는 표현에 먼저 주목해 볼게요. 자, 사뿐히 지려밟는다. 사뿐히 밟는 건 살짝 밟는 거고요. 지려밟는 건 매우 강하게 짓밟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사뿐히와 지려밟다 라고 하는 표현은 역시나 모순된 표현이 사용된 거겠죠. 자, 이렇게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나 정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사용 특징을 우리는 역설법이라고 부르죠. 네, 사뿐히 지려밟고 라고 하는 표현, 역설법이 사용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역설법을 사용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역설법을 통해서 화자는 이미 떠나갈 때 내가 뿌려놓은 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화자의 마음이 매우 아프다 라고 하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정리해 보셔도 좋고요. 네,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정리해 보셔도 좋고요. 내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정리해 보자면 두 번째, 당신이 떠날 때 이 꽃을 밟으면 내 마음이 아플 거니까 화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설법 사용했다라는 점은 공통적일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연, 첫 번째 연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미상관의
구조가 보이는 구절이 되겠고요.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이미 떠날 때 당연히 슬프고 가슴이 아프겠죠. 자, 이렇게 가슴 아프고 슬플 때 화자는 당연히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라고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서, 그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슬픔 내지는 애상감 내지는 비애감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는 반어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마지막 열에서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반어적인 태도로 화자의 슬픔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달래꽃 본문의 내용 정리해 봤고요. 뒤쪽에 넘어가서 학습활동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의 참뜻이 뭔지 정리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역설법 사용된 표현이라고 했고요. 이러한 역설법을 통해서 이미 화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러난다거나, 혹은 화자의 곁을 이미 떠난다라면 화자의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태도를 강조하기 위했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때 당연히 화자의 의도와는 반대된 표현이기 때문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는 표현에 담긴 화자의 본마음은 이미 떠난다면 매우 슬플 것이다 라고 하는 화자의 본마음이 담겨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연과 네 번째 연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우리는 수미상관의 표현 방식이 사용되었다 라고 정리해 봤고요. 자, 이렇게 수미상관의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당연히 운율 형성이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효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연과 처음 연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형태적 안정감 내지는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효과도 더불어 거둘 수 있게 됩니다.